안녕하십니까, 팀강입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철학을 쌓는 기업가의 서재 마케팅 편, 한 번 고객 1000번 오게 하는 비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 입니다. 사업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학문 중에 심리학을 꼽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사업가로서 심리학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심리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프로이트 떠오르지 않으세요? 또 융까지는 좀 알고 계실 텐데, 심리학의 거장 3명까지 뽑아봐라 하면 나오는 분이 계세요.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키워드인데요. 인간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 행동은 삶에 대한 목적성, 즉 라이프 스타일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행동이 과거에 있는 원인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과거에 있던 경험들이 나를 잡아 흔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아들러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긍정적인 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심념화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과거의 기억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쪽 모습만 보이면서 살진 않잖아요. 화낼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한 가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뜻이고, 그 뜻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신념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신념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죠. 봄들의 TV. 라이프 스타일은 현실적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현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마음이 이끄는 곳을 바라본다. 라이프 스타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이프 스타일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요. 합리적인 제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번 다이소에만 가서 제품을 사셨단 말이죠. 어느 날 무인양품을 이분이 가신 거예요. 근데 무인양품 갔더니 정말 내가 바라던 게 이거야. 합리적인 제품을 바라지만 조금 더 모던하고 조금 더 그거보다 퀄리티가 있는 걸 바랬어. 이런 거를 바라시던 분이 무인양품 가서 거기 있는 제품을 사서 사용해본 순간, 그 경험을 한 순간 무인양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요, 고객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제안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제안할 수 있으면 고객들은 기업이 제공해주는 상품에 열광하게 돼 있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은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는 고객들은 단순히 충동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내 자아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제품들을 소비하면서 내가 꿈꾸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지금 현실에 적용되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요, 개인적이면서 관계적이에요.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개인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구매를 왜 하게 될까요? 예쁜 그릇을 사모으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예쁜 그릇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쁜 그릇을 내가 전시하거나 그걸로 음식을 담았을 때 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머 너무 그릇 예쁘다, 나를 이렇게 봐주는, 나는 정말 이런 예쁜 그릇을, 이런 안목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계까지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죠. 그분은 예전부터 거실에 예쁜 그릇 놓고 사람들 와서 거기다가 따라주고 같이 나누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돈 주고 구입한 거죠. 상품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구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지만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삶,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봄들의 TV. 라이프 스타일은 고정적이며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패턴을 제안한다.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소비자의 구매는 상호 연결되고 반복적인 현상이 된다. 즉, 소비자는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제품을 구매한다. 라이프 스타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태도, 가치관, 관심, 의견까지 통합된 체계다. 이들의 소비 행위는 충동 구매가 아니라 자아 실현에 더 가깝다.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해서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족된 고객은요, 대부분 평생 고객이 돼요. 평생 로열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를 정의한 사람이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런 삶을 소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자신의 가치관과 동일한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수피노자 이사님이 이케아 부심 장난 아니잖아요. 때 되면 가야 되잖아요. 무슨 이거 뭐 약발이 떨어지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케아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가야 돼요. 이사님은 북유럽의 자연 친화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구점들 되게 많은데 이케아만 가시는 거죠. 저도 조립 안 하고 배송 안 하고 제가 직접 구매하지 않으면 저도 이케아 매일 가겠습니다. 아 정말 광명에 있잖아요. 고향점도 있거든요. 근데 고향점이 더 좋대요. 근데 저희 집에서 훨씬 멀거든요. 그런데도 이사님의 만족을 위해서 고향점까지 막 가고 3번 갔나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케아가 저희 집 근처에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케아 갈 때마다 이사님은 설레이고 전 두려움에 떨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매년 거의 한 번 이상씩 가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곳이거든요.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봄들의 TV. 여러분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싶으시면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자기관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평소 때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관이 생깁니다. 자기관이 생겼으면 how to,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경제적 자유를 꼭 꿈꿀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의 라떼 요인들을 줄일 것이다. 커피숍 사는 가격 좀 아끼고 외식하는 비용 좀 아껴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나를 개발시킨 책이나 이런 것은 구매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커피나 이런 걸 사는 비용은 되게 많이 줄이겠죠. 그런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관이에요. 결국 사람의 행복이나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답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에 적용해야 되겠죠. 고객을 이해하는 열쇠,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는 이렇게 살아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하고 거기에 고객이 그래, 내가 꿈꾸는 삶이 이거야! 라거나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동의할 때 성립된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깊게 이해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또는 살고 싶은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결국 많은 고객을 개개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단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삶의 패턴을 이해하면 그 고객을 이해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 모피코트를 사 입겠습니까? 잘 안 사 입으시겠죠.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나를 표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제안은 고도의 창조 활동이다.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는 고객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따라서 고객이 지속적인 가치를 얻으려면 제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고객과 자신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진심 어린 고민으로부터 진정성과 따뜻함이 실현되는 것이다. 고객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만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고도의 창작 활동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로 고객과 함께하는 동반자적인 그런 브랜드를 구축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셔야죠.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는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방식으로 재방문이 이루어지며 강도가 세고 장기적이다. 라이프 스타일 제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성과 지표는 고객의 재방문율이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고객은 매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라이프 스타일 제안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상상을 하게 한다. 재방문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박나는 곳들이 어디 있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샵들, 이런 겁니다. 스타벅스 있죠. 와우. 저희 연구소가 있는 송도에 커피 맛집입니다. 줄 서서 사람들이 커피를 사 먹는 곳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리저브가 있거든요. 정말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와, 이런 게 결국은 커피숍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제안하는 건 바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리브랜딩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요. 코칭을 받으신 그분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짠! 텀블러입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아주 고급스럽죠. 일반적인 텀블러와는 다르잖아요. 이 스타벅스 로고. 너무 행복해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격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스타벅스에서는요, 가장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지 않아요. 가장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봄들의 TV.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이케아. 이케아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행복 라이프 스타일 보이시죠? 와, 이렇게 모던하고 행복하고 이 프로방스스러운 따뜻한 분위기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너무 따뜻하고 막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은 그래 보이시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저걸 볼 때마다 조립하는데 저건 아유 힘들겠다, 저 서랍은 뭐뭐 조립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막 다 그려져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한 경험을 소비하는 겁니다. 이사님의 그 경험 때문에 저의 그 경험들은 다 치는 거죠.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나름 뿌듯하고 행복하긴 합니다. 무인양품은 미니멀 리슈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은 뒤에 있는 빈 공간들이에요. 빈 공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꼭 있을 것들만 딱딱딱 있는 거죠. 이게 무인양품 샵이거든요. 보시면 돼요. 딱 차렷하고 있죠. 딱딱딱 모던함의 끝판왕이에요. 정리 방법이 모두 다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들도 이렇게 딱 잘 정갈하게 정돈돼서 팔고 있고요. 현장고가 상당히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들이 많고 필요한 것만 딱 적재적소에 있는 모던한 라이프 스타일을 무인양품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건강 라이프 스타일, 유기농 마켓인 홀푸드 마켓입니다. 보시면 건강 보시죠. 색깔별로 정말 예쁘게 가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내가 건강을 사는 거죠. 독서하는 여가 라이프 스타일, 치타야 있습니다. 우리가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커피숍을 갈 수도 있고 술을 한잔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 독서하는 여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치타야인데요. 정확히 여기는 도서관과 치타야 서점의 콜라보 작품이죠. 그래서 도서관과 서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타야가 제공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아트와 리조트의 만남,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켜주면서도 아트, 미술적인 감각이 되게 좋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풀이 달린 풀빌라가 2개가 있는데요. 거기는 1박에 거의 1,000만 원대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당도 아주 좋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우동도 맛있더라고요. 여행과 여유의 삶,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단순히 숙박을 내놓는 곳과 숙박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려는 그런 단순한 어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맞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고객들에게 여행과 여유의 삶을 주고 싶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은 항상 내가 사는 집이지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여행이 되는 거니까요. 나를 위한 아름다움, 스노우 폭스 플라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꽃 하면은 선물용을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의 컨셉은 나를 위한 아름다움, 나를 위한 꽃집을 집어넣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꽃집을 만들었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죠. 봄들의 TV. 라이프 스타일이란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삶의 패턴.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고객의 패턴을 파악하고 고객들이 가장 행복할 만한 것들을 제공해서요, 일시적인 고객이 아니라 평생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많이 만들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업가에겐 한계란 없다. 이상 팀강이었습니다.